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2심 재판은 다음 달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두 차례 소송 서류 송달이 불발되면서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를 피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어제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도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류 송달이 완료돼야 탄핵 심판 절차도 시작되는데 고의로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탄핵을 보시면서 이상하다? 이재명 대표도 항소심 서류를 안 받아서 재판 진행이 안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도 헌재에서 보내는 서류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가능한 건가? 여러분들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어떤 얘기 하시냐면 법원에서 등기 우편물만 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라는 얘기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못 받으면 우체부가 이렇게 붙여놓고 가거든요. 그거 뭔지 이거 꼭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날 밤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고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재명 이분은 또 변호사 출신이시고 지금 대통령 윤석열은 검찰 출신이신데 그리고 또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근데 이분들은 서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러니까 사실 법조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더 안 지키는데 도대체 이렇게 송달 안 받아도 되는 거냐?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본인이 항소하고 검찰에서도 항소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재판으로. 그랬더니 1심 판결이 항소를 하면 기록이 항소심 법원으로 기록이 넘어가야 되는데 기록 접수 통지, 기록이 그러니까 항소심 법원으로 접수됐다는 통지서를 받아야 그게 송달이 피고인한테 돼야지만 결국은 이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는 건데 그걸 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재에서 탄핵 심판 청구서가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아야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안 받아도 되느냐? 우리나라 송달 절차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최근에 헌재에서 그럼 발송 송달 처리하겠다. 송달로 간주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또 뭐냐? 요걸 한번 짧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먼저 보시고 간략하게 송달에 대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그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서류 접수, 국힘 악의적 프레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기사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항소심 절차가 이제부터 시작될 거다. 송달이 안 되면 안 되는데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했다라고 한다. 이게 누가 수령했냐면 사무실 비서관이 수령한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는 이 대표 자택으로 우편으로 발송했고 근데 배달 시점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수령이 안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다른 곳으로 송달했는데 송달 불능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으니까 직접 들고 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 사무실로 가가지고 이제 아마 그쪽에서 직접 집행관이 송달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달이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인데 대통령은 이제 오늘도 접수 통지를 오늘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저에 재발송했다. 여기는 뭐냐면 헌재 공보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한테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만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송달을 간주할지 여부를 좀 검토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태까지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인편, 우편, 행정 시스템 세 가지 방식으로 다 보냈는데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둘 다 목적은 똑같아요. 이유는 변명도 하고 무슨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고 기록을 검토해야 되고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시간을 끄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지금 이 대표 쪽도 그렇고 윤 대통령 쪽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빨리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정이 나오고 대법원 결정이 나와서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고 공직선거에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민주당 쪽에서는 빨리 탄핵을 시켜서 대통령 선거를 해야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본인이 선거가 확정되기 전에는 아직까지 공직선거에 나올 자격이 있으니까 그때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 결국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내려오느냐의 문제니까 정말 여태까지 우리나라 헌정사상 보지 못했던 서로 진행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는 제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둘 다 지금 똑같은 형태의 편법
어떻게 보면 편법이기도 하고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이용해서 재판을 끌고 있는 거다. 일반인들도 이게 사실은 나쁜 걸 가리키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도 그렇고 야당 대표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민사소송 재판 서류를 빨리 받아야 되나, 나도 송달 안 받고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송달이라는 거 한번 지켜보면요, 기본적으로 송달은 먼저 우편으로 송달을 합니다. 정확하게 소장이 됐든 뭐 준비서명이 됐든 이렇게 송달을 하고, 항소심이든 상고심이든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야, 기록이 소장 송달하는 것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장이 보내져야 재판이 진행되는 것처럼 항소심이나 상고심의 기록이 재판으로 이송됐다, 항소심 재판부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주소 보정을 하는데 처음에 송달을 했을 때 소장 부분을 피고에게 송달한다, 바로. 근데 이 소장 부분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해서 송달합니다. 이렇게 보면 민사소송법 176조 제1항에 따라서. 근데 송달이 안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 표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수취인 불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소 불명 또는 이사 불명, 이분들이 이제 뭐 번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코수가 많아서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 이사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보정 명령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가지고 다시 제출해라 라고 해서 그거를 임의로 못 띄니까 법원이 주소 보정 명령을 해주면 그 명령서를 가지고 자치센터에 가서 초본을 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첨부해서 다시 주소 보정을 해요. 그러면 재송달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같은 주소지로 송달하는 방법이 이제 재송달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이제 주소를 보정했잖아요. 그럼 그 주소로 송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재송달을 하는 방법도 똑같이 수취인 부재나 폐문 부재, 수취인 거절, 고의로 송달을 거부한 경우에 재송달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주소 보정을 통해서 보정된 주소로 다시 송달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송달이 안 된다, 재송달을 해도. 그럴 때는 어떤 송달을 하냐면 특별 송달이라는 걸 해요. 특별 송달이 뭐냐면 주말에도 송달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송달하고, 그 다음에 휴일 송달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집배원이 아니라, 우편 집배원이 아니라 누가 가는 거냐면 법원이 집행관을 통해서 송달하는 거예요. 직접 가서 송달하는 거예요. 법원의 집행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 뭐 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송달이 안 될 때 법원의 명을 따르는 어떤 집행관들이 가서 송달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송달을 한다. 근데 이렇게도 안 돼. 특별 송달까지 해봐도 안 되더라. 야간에 주말에 다 가봐도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공시 송달이라는 걸 해요. 그리고 공시 송달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기 조사를 다 했는데 알 수 없을 때의 경우에는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법원 게시판이라든지 관보나 공보 또는 신문, 그리고 또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한 공시를 하는데, 이런 사유를 기재해서 도저히 송달이 안 되니까 공시 송달해 주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발생하느냐? 이렇게 법원 게시판이라든지 관보나 이런 데 공시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2주가 발생해야 송달의 효력이 생겨요. 그리고 재판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판결은 나와요. 재판 출석 안 해도 돼요. 그때부터는 모르겠어. 대신 그 판결문 갖고 뭐 강제 집행하는 거죠. 이런 절차를 통하는 게 송달인데, 근데 이번에 대통령 경우에는 지금 독특하게 지금 우편 송달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송 송달로 하겠다고 해서 송달이 간주된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법원이 이런 절차를 통하는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충 송달, 여러 가지 송달 절차를 통해서도 송달이 안 돼. 근데 분명히 그 주소에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처럼 안 될 경우에는 우편 송달의 방법, 발송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거예요. 있는데 안 받는 것 같다, 고의적으로. 그러면 결정에 따라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편을 발송한 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송달이 된 것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발신주의를 택해가지고, 보통은 송달을 받은 때, 수령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우편 송달, 그리고 발송 송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서류를 발송한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독특한 발송 송달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발송 송달까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송달하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공시 송달하는데, 헌재에서는 이건 분명히 대통령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으니까, 집배원도 못 가고 집행관 송달도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발신주의를 통해서 발송 송달하겠다, 이렇게 송달을 간주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게 머리를 써서 자꾸 도망간다고 해서 다 도망갈 수 있지는 않아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화가 나시는 거는 페어플레이를 안 한다. 국민들한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도 받고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자기 주장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맞는 거 맞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법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묘한 방법을 쓰느냐. 여기 지금 대통령이니까 특별 송달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공시 송달을 안 거치고 바로 이렇게 송달 간주해버린 건데, 실질적으로는 우편 송달 잘 안 해요. 발송 송달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보다도 사태가 중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택한 건데, 문 앞에 들어가 싸워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문 앞에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자꾸 본인들의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좋은 걸 가르치고 있다. 한마디로 편법 쓰는 것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중체대한 잘못들이 있잖아요. 둘 양쪽 다. 그리고 뭐 나라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사실은 뭐 저희 상상도 못하는 이런 계엄이라는 사태 때문에 제가 그날도 그 밤새 텔레비전을 보면서 정말 잠 한숨 못 자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걱정했던 게 아무리 계엄이 빨리 풀렸다고 하더라도 그 여파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경제 활동하고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이라든지 뭐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조그만 그 부수입들 그다음에 자기 투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대외적인 신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정치 몰라도 되니까 좀 시끄럽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